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 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 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다 자기 자식 군대 보내봤지 않겠어요? 다 자식이 큰 거지만 큰 거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20살 아들이 다 큰 겁니까? 저희 아들 둘도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만 30살 넘었는데 지금 봐도 애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차라리 최전선에 보냈으면 망정이지. 이게 뭡니까? 왜 책임도 안 지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표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겠습니까? 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배 들어가 있고 언론 다 장악해 있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입틀막하고 용산 마당에서 샌드위치인지 계란말인지 해주면 다 동화되고 까칠한 질문 안 하도록 사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편집국장이든 해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누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1년 동안 정말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았습니까? 임성근이든 김무슨 사령관이든 장관이든 참회의 눈물, 그 생때 같은 젊은이가 내 자식이다 생각했을 때 한없이 미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 그것에 대한 공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인면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가 권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15,000, 12,000 되는 해병대 사단장을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령관 합니까? 사령관, 커맨더. 사령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것을 방패 삼아 지금 이토록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것입니까? 말 못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지라는 말을 씁니다. 수치는 언제 느끼느냐? 남에게 들켰을 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문화 인류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가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과연 최혜병의 그러한 슬픈 희생에 그들은 수치를 느낍니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 절대자 앞에 회개하듯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까? 아니면 들켜서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별로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신원식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통수권자의 지위를 받아 장관이 그러한 명을 할 수 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곳에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다. 통수권은 군정과 군령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것은 군정에 해당될지 모르죠. 군사명령 아니니까, 군령은 아니니까. 그러나 군정도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통수권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아니, 대통령이 절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죄는 무죄, 죄는 유죄 할 수 있습니까? 사법체계 위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도 군정권도 군령권도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수권자의 지위를 받아 장관이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시켜서 장관이 한 거다. 다 시인한 거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비록 자신이 국방장관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회개의 정도 없이 통수권자가 주의해서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말 안 들은 박정훈은 항명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중대한 발언입니다. 매우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시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어떤 비판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장관이다, 그건 통수권자다, 사령관이다, 사단장이다,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 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그 누구라도 국민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국민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자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한 힘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기자들에게 월급 깎아버리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월급을 삭감한다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우니 뭐 많이 받는 분은 10% 깎고 좀 적게 받는 분은 5% 깎아라, 이런 것이지. 절반은 깎아버리고 네 마음대로 싸워봐라. 니들이 배고프면 별 수 있냐? 대한민국 언론인이 노예입니까? 아침밥 고깃덩어리 하나 주면 그거 먹고 꼬리치고, 점심 안 주면 대가리 쳐박고 있다가 저녁에 징벌로 아예 굶기면 그 다음날 찍소리도 못하는 게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따위로 대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당신들이 국민을 억압하는 무기이자 흉기여야 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용납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감히 야당 대표에게 무슨 아버지 수령이니 좌판이 뭐니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통째로 퍼붓고 있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도덕적 자기 여과 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낮게 갈수록 우리는 높게 가자. 저들이 천박할수록 우리는 고결하게 가자. 저들이 철학과 가치를 뭉갤수록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가치와 기치를 들고 나가 싸웁시다. 우리가 제출한 이 법안, 그것이 그렇게 두려울 정권이라면 퇴진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해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